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자노동자입니다. 이번 시간은 용접기의 허용 사용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접기의 허용 사용률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전격 전류라는 게 있죠? 전격이라는 말이 뭐예요? 이 정도 하면 이 용접기는 한 이 정도까지는 좋다. 쓸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전격 전류라는 게. 예를 들어서 용접기를 사시면은 이렇게 용접기에 AW300 이렇게 써 있다면 이게 A가 교류잖아요. AC에서 교류잖아요. W는 용접기, AW는 교류 용접기란 뜻이죠. 이 뒤에 300이라는 뜻이 뭐예요? 이게 전격 전류입니다. 전격 전류라는 건 300A까지 이 용접기는 무난하게 용접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전격 사용률이라는 건 뭐냐? 전격 사용률. 전격 사용률이라는 것은 이 용접기가 전격 전류 300A, 이 용접기는 300A까지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사용하면 좋다. 사용률은 저번 시간에 배웠죠? 실제로 작업 시간 중에서 용접한 시간 있잖아요. 내가 10시간을 전원을 켰는데 그 중에서 7시간을 용접했다. 그럼 70%가 되겠죠? 그 전격 사용률, 이 정도 사용하면 좋다. 이런 게 전격 사용률이에요. 자, 그러면 사용률은 어떻게 구하느냐? 어떻게 이제 알았느냐? 어, 용접을 하면은 이렇게 용접기 안에 막 여러 가지 장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안에 열이 발생합니다. 열이 발생하면 어떻게 돼요? 부품 같은데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이 안에 부품이 파괴된다든지 고장을 일으킨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열이라는 게 열은 전류값에 비례합니다. 전류값의 제곱하고 비례합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음, 저항 용접 시간에 배우는데요. 어쨌든 이 안에서 발생하는 열은 전류의 제곱하고 비례해요. 그러니까 사용률하고 관련이 있는 건 전격 전류의 제곱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용접기의 허용 사용률이라는 건 뭐냐면은 전격 전류를 내서 AW300이다. 그러면 이 용접기는 300A까지 용접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300A까지 용접을 할까요? 그렇지 않죠. 300A짜리라면 한 200A나 150A나 뭐 이런 식으로 또 뭐 90A 이런 식으로 용접할 거 아니에요. 다 300A로 하진 않잖아요. 그러면 사용을 좀 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300A에서 전격 사용률이니까요. 300A 정도 만약에 용접한다면 이 정도 사용하면 좋다. 이 정도까지 사용률을 하면 좋다는 뜻인데 전류값이 낮으면 그만큼 오래 사용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식이 되는 거죠. 허용 사용률 곱하기 실제 용접 전류의 제곱은 전격 전류의 제곱 곱하기 전격 사용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를 양쪽에 나눠줘요. 실제 전류의 제곱으로 나눠주면 실제 전류의 제곱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전격 사용이 되죠. 그래서 지금 이걸 이렇게 해서 밑으로 실제 용접 전류가 내려왔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외우실 때 허실 정정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요. 허용 사용률은 이 퍼센테이지죠. 자, 실제 용접 전류의 분의 전격 전류의 제곱이니까 제곱 하나 묶을 수 있잖아요. 곱하기 전격 사용률이다. 이렇게 해서 허용 사용률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허용 사용률이 왜 생기는 거예요? 전격 전류보다 실제 용접 전류가 낮기 때문에 낮은 전류로 용접하면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제 대충 이해는 가시죠. 근데 이게 필요할까요? 필요하죠. 용접을 계속 하지 말라는 뜻이잖아요. 계속 하면은 기계도 무너지고 무리가 생길 수 있고요. 사람도 무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한 용접할 때 어느 정도가 적당해요? 한 70% 정도가 보통 적당하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용접을 계속 해도
사람도 좀 망가지고요. 또 기계도 많이 망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도 않고요. 실제로 그리고 용접사들은 제가 보기에 사용률이 5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용접 막 열심히 너무 빡시게 하지 않거든요. 나중에 또 배우겠지만은 층간 온도도 지켜야 되고 또 밥 먹으러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있고요. 뭐 하여튼 되게 복잡합니다. 또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도 많이 있죠. 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문제를 풀어보면 이해가 쉽죠? 자, 예상 문제 보겠습니다. AW300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 교류 용접기인데 정격 전류가 300A다 이런 뜻이죠? 이 AW300이라는 것은 교류 용접기인데 300A까지 전격 전류가 300A인데 300A까지 용접할 수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전격 사용률은 50%예요. 근데 실제 용접은 150A로 용접한다면 허용 사용률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뜻이죠. 그러면 허용 사용률은 어떻게 되나요? 사용률은 자, 실제 용접 전류분의 그다음에 전격 전류 제곱 곱하기 전격 사용률 이렇게 되겠죠? 전격 사용률. 그러면 이게 퍼센트이잖아요. 이것도. 그러면 허용 사용률이라는 것은 자, 한번 넣어볼까요? 실제 용접 전류 얼마예요? 150A잖아요. 전격 전류는 300A죠. 이거의 제곱 곱하기 전격 사용률은 50%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이거 나누면 이게 2잖아요. 4 곱하기 50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구하는 거예요. 전격 사용, 허용 사용률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네. 이 계산 문제 나오면 무조건 나 머리 아파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번 풀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이번 거는 효율이에요. 효율. 뭐의 효율일까요? 용접기의 효율이죠. 용접기의 효율. 용접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전원이 들어오죠. 220이 들어올 수도 있고 380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이걸 1차 측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1차 측이 되고요. 또 여기 이렇게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극이 있죠. 보통 직류 용접은 극이 있죠. 그러면 플러스 쪽에 보통 모자를 물리면 이게 직류 전극성이라 했죠. 자, 홀더에서 이렇게 용접을 할 거예요. 자, 모재에 플러스를 연결하고 홀더에 마이너스 연결한 걸 직류 전극성이라 한다 그랬죠? 직류 전극성은 모재 용입이 깊고 비드폭이 좁고 그렇죠? 플러스 쪽에 항상 70에서 80%의 열이 가죠. 홀더 쪽에서 20에서 30%의 열이 갑니다. 자, 그러면 효율이라는 건 뭐냐? 효율이라는 거는 1차 측에 들어온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보통 2차 측에서 필요한 건데요. 2차 측에 여기 들어와 가지고요. 여기 여기 들어온 전원 있잖아요. 전기가 들어왔는데 이 용접기에서도 일부 소모가 돼요. 전기가 여기 용접하는데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요 안에도 변압기가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철손 또 뭐 일단 동손이라는 것도 있죠. 나중에 뭐 전기 하시는 분들은 이해가 쉬우신데요.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 이 케이블 있잖아요. 이 케이블을 용접할 때 만져보면 따뜻해요. 굉장히 뜨겁거든요. 용접 끝날 때 만져보세요. 용접 끝나고 용접 한참 할 때는 케이블에 열이 발생해요. 그럼 열이 발생한다는 거는 여기서 뭔가 전기가 소모됐다는 뜻이죠. 전기가 열로 바뀌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소비되는 전류가 있어요. 이거를 내부 손실이라고 합니다. 내부에서 손실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들어가서 일을 하는 것 중에서 용접에 관련돼서 소비되는 거하고 이 내부에서 용접기 또는 홀더 뭐 이런 데서 케이블 이런 데 소비되는 이 내부 손실이 된 거를 합친 거하고 실제로 아크가 이 용접하는 거에만 소비된 거의 비를 우리가 효율이라고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크 출력이 여기 들어간 게 총 10kW예요. 예를 드는 거예요. 10kW가 들어갔는데 이 내부에서 용접기하고 이쪽에서 4kW가 소모됐고요. 용접하는 데는 6kW만 사용됐어요. 이거 어떻게 잴 수 있을까요?
재는 거는 뭐 전기 하시는 분들이 이거 어떻게 하는지 다 아는데요. 우리가 그것까지는 알 필요 없고요. 실제는 다 구할 수 있어요. 어쨌든 10kW라는 게 여기서 이 용접기를 통해서 갔는데 그 중에서 용접하는 데는 6kW밖에 안 쓰였고 내부에 손실된 게 4kW라 한다면 효율이라는 건 뭐냐? 효율이라는 건 총 10kW가 소비됐잖아요. 용접하는 데랑 여기 내부에서 소비됐잖아요. 10kW 분의 그 다음에 요 효율이라는 거는 요거 6kW만 실제로 썼잖아요. 그러니까 6kW 해서 곱하기 100 하면 이건 효율이 60%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공부할 때는 이해가 쉽거든요. 근데 시험 볼 때는 이게 뭐였지?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겠죠? 네, 그래서 이제 외우는 방법을 이렇게. 이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효율을 알아야 될까요? 그렇죠. 왜 알아야 될까요? 용접기 한 대만 쓰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보통 제가 있었던 팀에도 용접사가 막 한 70명, 80명 막 이렇게 있어요. COT 용접기도 있고, 아크 용접기도 있고, 티그 용접기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뭐 SAW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있단 말이에요. 전기값도 만만치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효율이 좋은 걸 쓰면 좋잖아요. 그렇죠? 또 효율이 안 좋은 거 쓰면은 빌빌빌빌 싸우고 막 이렇게 용접이 뜻대로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총 효율이라는 거는 소비된 전력 여기 내부에 손실된 거랑 실제 용접한 거에 대해 소비된 전력 있잖아요. 그것분에 실제로 요 아크에서 소비된 아크 출력이라고 하는데요. 아크 출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크로 소비된 전력 곱하기 100 하면 이게 효율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외우려면은 또 머리가 좀 터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앞글자만 따서 효, 소, 아 이렇게 외우는 거. 효, 소, 아 이렇게 외우죠. 효율이라는 것은 소비 전력분의 아크 출력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문제를 풀어보면 이해가 쉬워요.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이렇게 하니까 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잖아요. 일단 효율을 물어봤잖아요. 효율을 물어봤으니까 효율을 딱 쓰는 거예요. 효율이라는 것은 효, 소, 아, 효, 소, 아 이렇게 외우라 했죠. 효율이라는 것은 소비 전력분의 아크 출력이다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죠. 아크 출력. 그럼 소비 전력이라는 건 뭐예요? 소비 전력이라는 거는 아크 출력 더하기 내부 손실 분의 여기는 아크 출력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소비 전력은 아크 출력 더하기 내부 손실인데 이게 또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외우냐면 네, 이렇게 외웁니다. 소비 전력이라는 것은 아크 출력 더하기 내부 손실 이렇게 외웁니다. 자, 그럼 넣어볼까요? 자, 아크 출력은 어떻게 구해요? 아크 출력은 킬로와트. 전기를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쉬운데요. 전류 곱하기 전압 이게 출력이죠? 볼트 암페어잖아요. 킬로볼트 암페어가 킬로와트죠. 나중에 하시면 이해 가시겠지만 어쨌든 전류 곱하기 전압이에요. 그래서 자 아크 출력이라는 아크 전압 무버 전압이 이게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무버 전압은 다음에 보면 또 알 수 있습니다. 자 아크 전압 곱하기 아크 전류값 뭐예요? 250A까지 용접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250 아크 출력이 250 곱하기 30 그러면 이게 볼트 암페어가 단위는 볼트 암페어가 되겠죠? 내부 손실은 4kW예요. 자, 그러면 킬로볼트 암페어가 킬로와트라 했잖아요. 자, 이거 계산해 보면은 뭐 얼마 나오겠죠? 네, 얼마예요? 7500 볼트 암페어죠? 그럼 이건 뭐예요? 이거는 7.5 킬로볼트 암페어. 그렇죠? 이건 7.5 킬로와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출력은 7.5 더하기 내부 손실 4. 아까 출력 얼마예요? 7.5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곱하기 100이네요. 네, 곱하기 100.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효율이라는 것은, 효율이라는 것은 효소와 소비전력, 전력분의 아크 출력인데, 곱하기 100이죠. 근데 소비전력은 소안에 아크 출력 더하기 내부 손실 분의 아크 출력이죠. 곱하기 100. 그럼 이게 얼마라는 거예요? 아크 출력 아까 7.5kW 구했죠? 더하기 내부 손실은 여기 써 있잖아요. 4kW. 그럼 이거 얼마예요? 여분의 7.5 곱하기 100이 되겠죠? 그러면 이게 11.5분의 7.5 곱하기 100 이렇게 하시면은 이 용접기의 효율 퍼센트가 나오겠습니다. 자, 별로 어렵지 않죠? 네, 별로 어렵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외워야 될 건 뭐예요? 효소아, 소안에, 소안에 이렇게 외우면 된다고 그랬죠? 자, 효율 문제는 또 한 문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래요. 자, 그러면 포기하지 마시고요. 이제는 맞출 수 있잖아요. 그죠? 네, 포기하지 마시고요. 자, 이번에는 또 역률. 또 산 넘어 산이죠. 역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률은 시간상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좀 어렵잖아요. 문제지 사신 거, 책 사신 거 있잖아요. 거기 보면 효율이나 역률, 허용 사용률, 사용률 이 중에 한 문제는 반드시 나오거든요. 많이 나올 땐 두 문제까지도 나와요. 그러니까 책 사신 거 있으면은 한번 풀어보시고요. 인터넷에도 보면은 이 관련된 문제들 많이 나와 있습니다. 풀어보시고요. 모르시는 거 좀, 나 잘 이해가 안 간다 그런 거는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그 부분을 다시 또 친절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